저도 아파트에서 47종이라는 새를 만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아파트를 탐조하다 보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새들을 만나보게 되었어요.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지요. 아파트에서 새를 본다는 건 자연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그 자연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저런 시래기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서 탐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한참 지금 버지 엄청 많아. 어저께 진짜? 내가 이거 참새 와. 둥지 한번 봤거든? 저기 숨어가지고 보는데 참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수할 때가 됐나? 그러고 한참 지켜봤는데 한 20분 동안 안 들어가더라고. 지금 여기가 가만히 우리가 안 움직이니까 애들이 다 와. 그래? 저기 지금 3마리 여기 요 위에 위에도 있어? 여기 이렇게 봐. 저기 있다. 여기 지금 3마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 움직이니까 쟤네도 그냥 오는 거 같아. 저를 버치 먹고 있는 걸. 먹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네. 아까 버찌 먹고 있는 거 찍었는데 이 보면은 부리 기부 쪽이 좀 노랗죠. 이걸 보면은 새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여기에서 번식하고 이 근처에서 지금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딱 먹고 있는 거 있다. 여기에 부리에 보면 좀 흐리기는 하지만 여기에 버찌 열매를 먹고 있죠. 저희 언니 박경희 씨는 저희 아파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새가 왔을 때 잘 모르면은 같이 와서 동정을 해보기도 하는 등 우리 아파트에서 저와 함께 탐조를 하고 있는 탐조 파트너입니다. 언니분들 같이 네. 이렇게 계속 하신 지는 오래 되셨어요? 탐조하기 시작한 때부터 처음부터 같이 한 거죠. 아파트 그러면 탐조. 탐험 대장은 누구십니까? 저입니다. 저희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이 아파트 탐조단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아파트 탐조는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돌아다니다가 한참 1월 달에 먹이대 설치하자마자부터 새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새, 홍여새, 콩새, 대새, 또 동박새는 그 겨울철새는 아니지만 또 보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동박새 이런 새들이 오니까 우리 아파트에 이런 새들이 있어? 하고 굉장히 좀 우리가 탐험을 해볼 만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샅샅이 훑고 다녔던 거죠. 진짜 여기도 엄청 조용하다. 직박구리가 어린 새 소리가 나가지고 와보니까 직박구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가로질러 가는데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지나가더라고요. 아파트에 가장 많은 새 그리고 아파트에 가장 부지런한 새는 바로 직박구리라고 할 수 있는데 아침에 요즘 같은 경우는 한 4시 반 정도면은 직박구리가 벌써 일어나서 찌 이런 소리를 내거든요. 그리고 얘는 잠자러 들어가기 전까지도 울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가장 존재감을 드러내는 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직박구리 둥지 사실은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로 이쪽에 참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연통 속으로.
여기 두 마리가 들어갔거든요. 저기 연통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서 나왔다. 어디 들어갔지? 두 마리인데? 어딘가로 올라가. 저기로 들어간다. 저기 들어가. 어머, 저기 어떡해. 저기 있다. 싼다. 저기에 들어갔어요. 나오겠네, 좀 있으면? 저기. 보여? 저 연통인데. 어쩌려고. 저거는 뭐로 연결된 거야? 이거 지금. 이 연통하고는 다른 거죠? 후드인가? 후드지. 근데 둘이 구조물 같은 거, 네. 아까 말한 베란다 이런 것들도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그냥 환경인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머 이런 좋은 환경이 있나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들은 번식을 할 때 적으로부터 이렇게 그 새끼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구멍이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발견되기 쉬운 공간도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파트 안에 구멍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실외기에 그 줄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그 실외기에 줄을 연결하지 않으면 빈 구멍이 되죠. 거기 있는 박새들도 좋아하고 참새들도 좋아해서 그런 공간에 둥지를 튼 새들도 많고 아무튼 구멍이 많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 여기도 없고. 어디 들어갔어? 가까이도 있네. 저기 20층에 작년에 황저롱이가 번식을 2번을 했어요. 실외기에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번식 끝 무렵에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이소를 3월 초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이소를 다 한 걸 확인하고 둥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쭉 열었더니 재작년에 까치가 번식을 한 곳에다가 황저롱이가 또 번식을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있으니까 알을 낳았대요. 그리고 이제 번식하고 그 자라나는 모습들을 매일 아침 보셨다는 거예요. 그 가족, 온 가족이 아침마다 이렇게 새끼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막 기분 좋은 2달을 보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7월 달 정도에 이제 정리는 하셔서 지금은 없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파트 안에서 2번 정도 번식을 했다라는 거를 또 알 수 있는 시간이었죠. 네. 저희 새 먹이대 이번에 그 먹이대를 갈고 있는데 그런 걸 버드피드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는 17층이라 고층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17층에서 사실은 새 먹이를 주고 새 먹이대를 설치하고 이러는 게 안전과도 연결이 돼서 저희는 이제 작년부터 새 먹이대를 설치해서 주고 있는데 여기를 되게 안전하게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단하게 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튼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밑에 부분에 보면은 이런 장치가 있어요. 여기 밑에 넓적한 판을 댔죠. 그 이유는 여기서 먹거나 무언가를 했을 때 떨어지는 것들을 여기서 한번 걸러주기 위해서 밑에 판을 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 그릇이나 이런 것도 너무 가벼우면 날아가 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무게감 있는 것들로 해서 여기에 먹이대에다가 주게 되면 새들도 먹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또 이렇게 안전 부분에서도 조금은 안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흔히 먹이대 하면 사람들이 먹이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주는 게 이게 들깨 그리고 이게 해바라기 씨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껍질이 있는 걸 주기도 하고 껍질이 없는 걸 주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해바라기 씨는 그냥 껍질 없는 걸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새들마다 좋아하는 먹이들도 좀 달라서 어떤 새는 이런 씨앗 곡류 종류를 먹고 우리 아파트 17층에는 오진 않지만 2층에는 오는 동박새 같은 경우는 뭐 홍시나 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새들에 따라서 먹이 종류도 달라지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물인 것 같아요. 사실은 물 같은 경우는 새들이 아파트 단지 어디에선가 물을 공급받을 때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쓰레기장 같은 데 보면 손 씻으라고 해놓은 공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좀 흘리고 가면 거기에 와서 물을 먹는다든지 그런 모습을 많이 봐서 가능하면 새들이 와서 먹이는 없어도 물은 먹고 가라고 겨울에 특히 물을 좀 공급을 잘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끓이네. 참새다. 요즘 참새 엄청 돌아다니는데 참새 어린새. 쩝쩝쩝쩝쩝쩝. 벌써 너무 이뻐. 엄마는 언제부터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어?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언니랑 저랑 또 저희 엄마 맹순 씨랑 같이 아파트에서 1년 동안 새를 보면 한 몇 마리나 새를 만날까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층에서는 언니가 또 17층에서는 저희 엄마 맹순 씨가 그리고 저는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이제 한 마리씩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47종을 기록하게 됐는데 또 저희 맹순 씨가 화가는 아닌데 일상 속에서 그림 그리는 것들을 재작년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 새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한 마리씩 그리기 시작해서 벌써 이렇게 47종을 다 그렸고 또 저희 이게 아파트 단지거든요. 아파트 단지인데 이 단지 안에 어디에서 봤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잘 담길 수 있게 아파트 새지도를 만들었어요. 새지도를 만들기 전에 지금 47종이 나는데 이 정도까지 여기에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살까라는 생각을 혹시 하셨어요? 전혀 안 했죠. 전혀 안 했죠. 전혀 안 했죠. 얼마 정도 살 거라 생각했어요? 10종 있으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흔히 보는 거 저도 사실은 아파트에서 새 보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새는 봤지만 섬으로 가거나 좀 특별한 공간으로 가서 새를 보는 것들을 많이 봤지 아파트 안에서 뭐 어쩌다 들리는 소리에 뭐 한국 동박새를 아파트에서 봤다더라 이런 소리는 어쩌다 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어쩌다 한번 걸리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 딱 먹이대를 설치하는 순간 홍여새하고 동박새가 거의 동시에 온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콩새가 와가지고 한동안 먹이 활동하고 가고 돼새 오고 뭐 이런 우색 딱따구리도 와서 먹이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와 여기는 정말 와 이럴 수 있는 공간이었구나 도심 속 아파트라는 공간이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고 한 종 한 종 기록을 해가면서 정말 신이 났어요. 제가 어떤 탐사 현장에 와 있는 것 같고 매일매일 집에 있지만 새 소리가 들리면 달려나가서 새를 만나러 새 가고 소리라면 귀가 막 두 딸이 귀가 새 소리라면 새 소리만 나면 우리 따님들이 그냥 아이고. 달려나가요? 아이고 저쪽 큰애 백호동에 산 딸은 그도 안 울지 않았거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새 소리만 하면 그냥 귀가 쫑 새갖고 아유. 새들이 왜 이 아파트를 선택을 했을까? 새들이 왜 이 아파트를 선택을 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얘네들한테는 여기가 먹이를 공급받을 수 있는 먹이 공급터고 또 하나는 번식을 위한 공간이구나. 사실은 자연 속에도 번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을 텐데 왜 아파트라는 공간에 와서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왜 이렇게 번식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번식에 유리한 그런 구조물들도 있고 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래 자란 그런 나무들이 있어서 까치 같은 경우는 키 큰 메타세콰이어에 둥지를 트이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공간이 또 의미가 달라지고 저한테 다가오는 게 저는 아파트를 굉장히 떠나고 싶은 공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파트에 정원이라는 것들이 있었지. 근데 나는 왜 그 정원을 누릴 생각을 안 했을까? 그리고 항상 왜 떠나야 될 공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그러면 얘는 어묵면이 나 가려야지. 그러면 네가 여기서 네 가리네. 아직 못 봤어? 와, 오늘 여기서 하는 우리 몇 종이나 볼 수 있을까? 새를 탐지할 때는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새가 너무 잘 안 보이잖아. 그럴 때는 귀를 열어놓는 거야. 그래서 새소리가 들리면 새소리를 보면서 새를 찾는 거지. 누가 먼저 새소리 찾나 한번 보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되게 이쁘지 않니? 그러게. 발 색깔이 다 아주 진한 핑크. 얘네들 어디까지 다가올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여기도 대장했나 봐. 제가 오니까 딱 비켰어. 아파트 베란다에? 오, 거기서 뭐해?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들고 왔는데 없어졌어요. 참새가 방금 날아갔어. 집 밖구리 저기 있다. 너도 봤어? 지금 계속 소리 내고 있는데? 참새일까, 집 밖구리일까? 참새가 바로 엄마 의자 바로 안에 와가지고 갑자기 엄마 옆으로 오더니 밥을 주워먹고. 여기까지 와서 진짜 가까이 왔다. 쟤 뛰는 거 좀 봐봐. 콩콩콩콩콩콩. 저희도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 저희 아파트에서는 그거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 네이처링은 아직 안 올리셨어요? 탐조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아파트 탐조단을 알기로는 작년에 알았는데 올해 이제 아이들이랑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급으로 동아리를 조직을 했고요. 저희가 한번 가서 네. 지원할게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 네. 문자를 한번 드려보고 서울이 싶었어요. 용인이죠? 네, 용인이 갈 수 있어요. 이게 순이거든요. 네. 갈 수 있어요. 수원이랑 그렇게 멀지 안 않아요. 멀어요. 멀어도 갈 수 있어요. 부산도 가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지영 선생님? 네. 저번에 해화동에서 네, 뵙고. 네. 여기 어머니들 같이. 해본 적은 없는데 아이가 그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음. 보딩을 해보고 싶어 하는데 네, 제가 좀 무서워가지고 새가 무서우신 거예요? 네, 저는 무서워. 새를 무서워하는 어머니와 새를 좋아하는 아이하고 어떤 케미가 일어날지 궁금하네요. 네. 관찰을 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저번 주에 선생님이 저희 이제 아파트 지도 주셔가지고 거기에 무슨 새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네네. 사실이 구해야 되고 또 짝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바빠요. 여기 이쪽 뒤쪽으로는 뭐예요? 이쪽 뒤쪽이 이제 저 아파트 쪽으로 연결된 게 이렇게 뚫어놨네요. 네네네.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이쪽으로 학교를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새가 집 밖으로 네. 여기가 요 끝에 여기 절려 있는데. 여기에요? 올해 우리 풀린 여기 바로 저 여기 이런 거? 요런 올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아. 새가 막 거듭 땡겨 돌고. 네네네. 저는 누가 잡아놓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가위를 갖고 와야 돼 하면서 막 하는데 이제 자기가 풀고 가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깜짝 놀랐어요. 다행이에요. 저희 아파트에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파트에는 이 초록실 그 낚싯줄에 감겨가지고 그 맷비둘기가 막 이렇게 왔다가 어느 날 발가락 하나 잘리고
그런데도 이제 걔가 걔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어머 너 또 왔니? 어느 날은 여자친구 데려오고 어느 날은 새끼 데려오고 또 다시 여자친구 데려오고 아니, 여치가 이렇게 쉽게 안 보이는지 몰랐어요. 소리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 소리는 지금 네. 저도 처음 듣고인데 소리 처음이에요? 네, 소리는 아, 유심히 네네. 잘 안 듣고 다녔으니까. 근데 아, 어치는 네네. 많이 봤거든요. 아, 그럼 이 네, 소리는 귀를 좀 열어보세요. 네네네네. 귀를 열면 네네네네. 보이는 새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 소리도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인터뷰 끝나고 네네네. 그런 소리를 듣고 얘 누구지? 그쵸. 네. 이렇게 새를 찾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제 역할들이 조금씩 다른데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새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새에 관심도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새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이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치를 내가 알긴 알아요. 네네, 그런데 그쵸. 어치를 모습만 봤거나 혹은 소리만 들었거나 이게 조합이 되지 않기도 해요. 네네네, 예. 근데 맞아요. 이제 이렇게 아파트에서 탐조하다 보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우리 아파트에서만은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저희 네. 아들이 음. 글을 올렸는데 네, 선생님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누구예요? 뭘로 올렸을까? 저 이제 이렇게 가끔 도심 속에서 탐주하는 분들 거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아 어린이일 것 같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좋아요 많이 눌러줘요. 사실 아파트 탐주할 때 뭐가 필요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사실 아파트에서는 산책을 하면서 새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떤 새들이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돌다가 이제 저 새가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이제 쌍안경을 하나 준비를 하시는데 뭐 10만 원 전후에 그 쌍안경이면은 충분히 잘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새를 볼 때 도감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사진으로 된 도감도 좋지만 그림으로 된 도감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럴 때는 한국의 새라는 도감을 한번 사서 보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아파트에서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심이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그런 이해를 높이고 또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새들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특히 한국에서는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된다라는 통계청 발표를 봤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 아파트는 잠자리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파트에서 탐주하기 전에는 집에서 지하로 가서 차를 끌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하에 주차하고 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에 정원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파트에서 이제 정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새를 보다 보니까 와, 이런 곳이 있었구나. 또 새들이 여기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아파트 정원에 초대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우리 정원에 있는 새 한번 같이 볼까 하는 그런 그 아파트 정원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